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가남에서 FDA 희귀의약품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 백신 생산의 여정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어제 시간에 HLB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보건부 차관 중에 한 분이신 이 쩡꽁끙, 이분 관련되는 공안부에서 기소 관련되는 부분, 공문서 위조 혐의였죠. 헬스 2000 캐나다 관련 라벨이 붙은 가짜 항암제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끙 차관이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지연스킨 장본인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의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행보를 할 때 이런 어떤 기사들이 수급상에는 좀 영향을 또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장에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다가요, 다시 또 좀 흐름이 약세 흐름이 하다가 오후장에는 또 상승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후장 상승 흐름의 어떤 원인들로 본다면 HLB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소식이 좀 전해졌죠. 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은 HLB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약개발 엘레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신약 물질이죠. 지난달에 진양곤 회장이 엘레바의 의장으로 알렉스 킴이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취임을 했지요. 그래서 책임 경영, 이 부분들은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NDA 어떤 절차라든지 나머지 임상 관련되는 부분 속도를 위함이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 봐야 되겠고요. 자,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항서제약과 리보세라닌 관련된 NDA를 위해서 지금 말기 위암 치료제 신청을 위해서 NDA 관련되는 보완 자료를 준비했다. 당초는 작년도 4월 중에 신청해서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라고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체되고 있고요. 이 나머지 간암 1차 3상, 이 부분들이 올해 말에 캄넬리 주방과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요 선양 낭성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희귀약품 지정돼 있죠. 요거는 이상을 끝나고 신청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한다. 그리고 위암 2차 이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요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그래서 FDA 사이트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FDA 사이트에 가시면요, Search Open Drug Designation and Approval, 그러니까 ODD라고 하죠.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참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사실 암젠이었습니다. 암젠의 그 에포젠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암젠이 힘든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했던 제도가 ODD인데요. 이 ODD 관련되는 부분과 ODD 신청하고 승인 관련되는 부분 내용에 보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이 데이터 데지네이티드가 11월 4일 관련되는 부분에 등재되었죠. 그 다음에 올펀 데지네이션이 트리트먼트 오브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간세포암입니다. 간암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은 게 간세포가 그 암으로 되는 게 간세포암인데요. 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치료고요. 그 다음에 Orphan Designation Status는 지정되었다라고 떠 있는 상태고, 그 관련해서 승인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레바의 리보세라닌 관련 파이프라인의 내용을 보면요, 요게 이 간세포암, 여기에 캄넬리주맘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상 관련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항서제약과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ACC라고 하죠. 요게 이제 선양 낭성암종입니다. 침샘암 쪽인데 이 표준 항암 치료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임상 중에 여기도 이제 완전 간해가 나와서 매년 뭐 미국에서는 한 1200명 정도 환자 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 ODD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3상까지 가지 않고 2상을 완료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암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ODD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뭐가 있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ODD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orphan drug이니까 희귀질환이라든지 이제 그 난치병이라든지 생명을 위험하는 어떤 질병의 어떤 치료제 개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FDA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브레이크스루 형태의 혁신신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ODD 제도도 있고 프라이어티 프리비어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승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7년간의 시장 독점권이 있고 연구 보조금 지급도 있고 임상 비용의 50%까지 최대 세금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 심사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요것도 이제 면제되니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간이 본래 한 12개월 정도인 것을 이 ODD 형태로 패스트 트랙으로 하면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빠르게 이제 성인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약 승인 건수가 FDA 전체 신약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ODD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좀 뭐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선양낭성암, 여기 이제 침샘암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그 승인을 지정을 받았다, 이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세 포함해서 병용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 요게 이제 PD-1을 저해하는 면역관문 억제제인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희귀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이제 크게 올라갔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장에 좀 강세의 흐름들이,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현지 기사 좀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그 베트남 보건부 차관 관련되는 기사 외에 또 오늘 또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진 않고 요 기사가 좀 한번 보실 만한데, 베트남 백신의 생산의 여정 이래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10월달 현재 베트남에서 연구 배치 공동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거의 12개. 그러니까 자국의 백신뿐만 아니라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생산 어떤 베이스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체 백신 중에서는 임상 정도가 제일 잘 되어 있고요. 그 임상의 어떤 투약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9월 18일 윤리위원회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직 진전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최근에 이제 시오노기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바바이오텍, 요게 이제 베트남에서는 제법 큰 어떤 이제 바이오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백신 생물학적 제품 회사, 여기 이제 내년도 이제 4월 달부터 또 임상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나노코박스라든지 요 형태가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벡터 바이러스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RCT 154도 있고, 그다음 생산 전망에서 이제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백신을 당분간 위드 코로나에도 뭐 이제 부스터 샷이라든지 항체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맞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5천만에서 1억 도주 관련되는 부분을 생산할 수 있고, 여차하면 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계에서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싼 정도의 어떤 가격,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젠이 해외 파트너사하고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WHO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인데요. 지난해 9월 달에 인도에서 인도의학 기술 합동연구소 관련해서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양의 각서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도 이제 나올 때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HLB하고도 이제 8월 달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나노제는 베트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규모가 시가총액도 보면 이제 비상장인데 한 1000억대 2000억 정도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나 판매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HLB와 MOU를 맺고 이런 과정 자체를 현명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이 이제 수입하고 있는 백신 위주로 이제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데 이 자체적인 어떤 백신에 관련된 어떤 생산과 개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현재에서도 국가가 적절한 어떤 정책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HLB가 시간의 흐름들이 좀 강세여서 오늘 좀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될까 봤는데요. 공매도가 또 갑자기 확 늘어났죠. 10.85 정도로 매매 비중 관여도가 높으면서 외국인도 현물에서 한 23만 주를 때리고요. 개인들은 오늘 또 물량들을 좀 제법 샀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근에 4만원 부근에서 이제 조금씩 뭐 근데 큰 흐름은 없죠 사실은 지금. 그래서 한 5만원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되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거의 한 1주 넘게 지금 있다가 큰 흐름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자, 11월 달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제 뭐 베트남의 어떤 변수라든지, HLB 자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 결과들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민육 관련되는 어떤 재료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베트남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제 뭐 루즈하게 진행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 이런 부분의 어떤 결과들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떤 이제 캔들로 방향을 모색할 걸까 요런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현지에서 또 이제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제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요.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코드가 있으니까요. 자, 이 전화에다 문자에다가 참여 희망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 코드 안내해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